최근 들어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되는 문제 행동 중 절제력 결핍 장애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사이에서 혹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규칙을 지키고 절제하는 능력이 결핍된 문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력 결핍 장애는 문명과 매체가 지나치게 발달 보급되면서 청소년들에게 발생한 마음의 질병입니다. 즉각적인 반응, 화려한 색과 빠른 속도의 텔레비전, DVD, 스마트폰 등을 어릴 때부터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성장한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지루하고 심심한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아들들에게 나타납니다. 아들의 경우 시각적인 자극에 쉽게 매료되고 집중하는 시각 피질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절제력 결핍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합니다. 책 읽기, 글쓰기 등 무언가를 참고 해야 한다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일을 할 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것이죠. 이러한 증상 때문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보기도 하지만 절제력 결핍 장애는 그보다는 긴 주의 집중 시간을 보인다는 것이 다릅니다. 둘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타인에게 거리낌 없이 요구하며 자신은 충분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요구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크며 자신에 대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타인의 입장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며 어른에게도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지나치게 성급합니다. 만족 지연 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며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절제력 결핍 장애는 학습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때로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실망감과 좌절감을 겪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감정 조절 능력, 절제력인데 이 부분이 취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항에 맞서는 법. 사춘기 아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부모에게 예전처럼 순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그 정도가 지나칠 때 적대적 반항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순한 아들이 예전과 달리 부모의 지시나 말에 따르지 않을 때 흔히 부모들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사춘기가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항은 단순히 말을 안 듣기보다는 이전에 따르던 규칙이나 지시를 말과 행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항 행동의 예를 들면 부모가 지시했을 때 욕이나 괴성을 지르면서 거부하기, 물건 던지기, 부수기 등이거든요. 이와 같은 반항, 어른에 대한 도전적인 대응, 잦은 짜증과 과도한 분노, 규칙을 자주 어기는 행동, 자신의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자신의 실수에 지나친 핑계, 어른의 말에 토달기 등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진단합니다. 절제력 결핍 장애와 마찬가지로 적대적 반항장애의 더 심각한 문제는 어른이 되면서 나타납니다. 적대적 반항장애를 겪었던 아들은 남들보다 이른 시기에 술, 담배, 도박, 온라인 게임 등에 중독되기 쉽고 주변 사람들과 다툼을 많이 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기까지 하죠. 적대적 반항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아들이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해내는데 서툴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 이에 대한 반응 행동으로 반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들의 기질이 예민하고 수면,
식사 등의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며 지나치게 충동적인 경우라면 스트레스를 더욱 크게 느끼고 반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이유는 알아보지도 않은 채 화를 내고 억압적으로 체벌하려고 한다면 반항 행동의 수준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전전두엽의 미성숙이나 이상을 들 수 있습니다. 전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사춘기 아이들은 발달 특징상 전전두엽이 또래 여자 아이들보다 미성숙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충동과 감정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 치유하기. 절제력 결핍장애, 적대적 반항장애는 감정 조절에 문제가 발생하여 나타난 마음의 질병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던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반항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부모는 좌절하게 되죠. 앞으로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면 어쩌나 하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 문제를 겪고 있는 아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들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며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만 속상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아들도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중요한 점은 아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대들지 않으려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임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전전두엽의 기능이 미성숙하다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무조건 찌근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아들의 상태를 이해할 때 문제가 되는 행동을 교정하고 도움이 되는 양육 방법과 태도를 모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실행해야 해요. 우선 아들에게 문제가 되는 행동이 무엇이며 어떤 행동을 삼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어른에게 말대답하고 대들기, 물건을 던지기, 부수기, 욕하기 등등을 정하고 이러한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썼을 때 얻게 되는 긍정적인 보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아요. 잘 지켰을 경우 보상뿐만 아니라 충분한 칭찬도 함께 주도록 하세요. 셋째, 부모의 일관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애정이 담긴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만두지 않고 일관적으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규칙을 어겼을 때마저 눈 감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들을 망치는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